저희 유리는 8살경부터 저에 대한 분리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유리의 원활한 배뇨를 위해 7시간 간격 하루 3번 산책을 시작한 후인데 이 시기에 저에 대한 애착이 커진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은 제가 출근할 땐 없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저녁 약속 때문에 또 나가면 불안 증상이 시작됩니다. 약할 땐 5분 정도 현관문 앞에서 하울링을 했고 심할 땐 20분까지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분리불안이 더 심해졌는데 제가 자택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유리와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결혼식 같은 행사 때문에 혼자 집에 두면 유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현관 앞에 감찰 카메라를 달았는데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자꾸 하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를 키운 지 12년 만에 강아지 분리불안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움되는 정보 몇 가지를 찾아 공유합니다. 강아지 분리불안 예방과 해소에는 외출 전후로 충분한 산책이 도움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강아지 분리불안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놀라운 연구 결과 한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뒷얘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면 분리불안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것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두 번째, 개마저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개가 나이가 어린 강아지라면 그럴 가능성이 큰데 보호자가 외출하면 불안한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산책이 분리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나요? 개는 집에 혼자 남겨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7가지입니다. 잠자기, 장난감 갖고 놀기, 먹기, 친구 강아지랑 놀기, 물건 파괴하기, 보호자 기다리기, 짖고 울부짖기. 하루 종일 피곤하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내 침대에 이불 콕 패서 종일 자고 싶거나 어쨌든 편하게 쉬고 싶을 겁니다.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푹 쉬고 싶을 겁니다. 만약 보호자가 체력이 되지 않거나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호텔링의 산책 서비스나 펫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액이 부담되기도 하고 집에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꺼려져서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외출 전과 후로 산책을 시켜준다면 우리 반려견은 집에 혼자 있어도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을 틀어두는 것이 분리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나요? 사람은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들도 혼자 집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개의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와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스트레스 징후가 적다고 합니다. 개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악 장르는 레게, 소프트록, 클래식입니다. 레게와 소프트록은 이런 장르인데요.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은 평소에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자주 음악을 들어 익숙해지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익숙해지는 과정 없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음악을 튼다면 오히려 반려견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강아지 분리불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반려견도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국제 잡지의 반려견 관련 기사에 따르면 개는 자신의 일과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과거에 다녀온 장소나 경험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가 실제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연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민과학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시민과학이란 평범한 사람과 개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취합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반려견이 비슷한 시간에 나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반려견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이때 반려견은 보호자의 두 가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쓰다듬기 위해
보호자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과 혹은 자신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면 짖거나 징징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보호자가 들어둬서 쓰다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반려견의 미래의 생각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때 보호자인 우리는 바쁘면 개를 무시하고 일이 끝나면 쓰다듬어 줄 텐데 반려견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평소에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하기 전후로 산책을 시켜준다면 우리 반려견은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보호자가 돌아오면 함께 산책을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우리 죄책감도 좀 덜할 것 같고요. 만약 집을 비운 동안 우리 반려견이 짖는 게 걱정이 된다면 제 채널에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반려견이 짖는 이유는 크게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우리 개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보시고 맞는 훈련법을 찾아 하루에 5분만 연습해보세요. 구독하시고 같이 잘 키워봐요.